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천시민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천시민심의 주제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입니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그들이 썼던 방법으로 그들에게 돌려준다. 네. 그 영화 더킹에 나오는 한 아주 짧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판에도 이슈는 이슈로 덮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이슈를 덮어버리는 바람에 원래 이슈를 까맣게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천시민심에서는 이번 대선판에서 이슈를 어떻게 덮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네. 20대 대선 중심 이슈를 보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각 정당의 경선 이후 선대위 주도권 갈등이라든가 또 지역주의 또 세대별로 확연히 다른 지지 경향 뭐 이대남 같은 것들이 나타났고 또 젠더 갈등 그리고 후보 단일화 등이 있고요. 정책적인 면에서는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성장과 분배의 문제라든가 또 포퓰리즘 등 경제 문제 또 복지 정책 뭐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또 이번 그 코로나에 따른 그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이 이제 이슈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정책 기조나 정책적 이슈 외에 그 네거티브적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번 대선은 유독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 대선 전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부인과 장모 등 가족 관련 의혹들이 주로 제기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대장동 문제와 이른바 욕설 파문 등이 대선 전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는 의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쯤 정도 하고요. 지금부터 시기별로 이슈를 덮었던 지금까지의 과정, 어쨌든 이슈가 어떻게 이슈를 덮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처음 시작은 대장동 의혹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지난해 10월 초 국민의힘에 의해서 제기된 그 대장동 의혹은 그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의 사건이라 해서 이 후보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또 국정감사 출석 등 굉장히 강력하게 정면으로 맞서면서 대응을 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재판도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대장동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장동의 실제 특혜가 받은 쪽이 누구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라면서 그 맞불을 놨습니다. 바로 이른바 50억 클럽. 대부분 그 국민의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그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으면서 대장동 이슈가 또 하나의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됐는데요. 여기에 그 대장동 개발에 쓰인 자금 출처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부정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이를 덮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그 대장동 이슈를 같은 그 대장동 이슈로 덮어버린 셈이 되겠죠. 바로 이제 곽상도 의원 사진이 나오는데,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소수의 사람이 적은 투자로 수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었죠. 근데 이것이 차츰 실제 특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 쏠렸고 동시에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그런 배임죄 논란으로도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도 시간이 흐르자 사실 국민적 피로감이 깊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의 뇌물과 배임 문제가 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을 즈음에요. 바로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하죠. 바로 그 이재명 아들의 도박입니다.
여기에 뭐 성매매 의혹까지 이제 제기됐는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 측은 즉각 사과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에 대한 이슈와 동시에 같은 가족 문제인 이른바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씨의 그 허위 경력 의혹이 또 토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각본을 짠 것처럼 이재명 아들 도박 문제가 터지자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래서 그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던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서서 또 이 사과를 하기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또 사과 내용이나 어떤 사과의 장면을 두고도 사람들이 또 입길에 오르내리면서 이 문제는 좀채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분 갈등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노골적인 갈등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드러나게 됐고, 여기에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어떤 그 선대위 해체라든가 이런 파격적인 행보에 인해서 윤석열 후보 측과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고조에 달하고, 또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반격을 가해서 결국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물러나게 되고, 또 대표직 사퇴 압박에 몰렸던 이준석 대표는 또 윤 후보와의 극적 화해를 연출하면서 다시 봉합이 됐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뭐 긴박감, 서스펜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드라마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쏠렸고요. 대부분의 언론이 이것을 보도하면서 또 그 뒤에 숱한 얘기도 남겼습니다. 자연히 국민의 관심은 김건희 씨에서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의 갈등 문제로 향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슈를 덮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 국민의힘 내용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세가 빠지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약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급등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또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필연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제 이슈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그 내분을 정비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멈추고 조정기 또는 반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 문제는 또 다른 변수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을 제보했던 당사자의 급작스러운 죽음이었는데요. 이 죽음을 둘러싸고도 이제 논란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이 죽음이 비단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대장동 관계자 2명이 연이어 이제 겹쳐지면서 또다시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 악재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김건희 씨가 한 매체 기자와 50여 차례에 걸쳐서 7시간 이상한 통화한 녹취록 공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일요일 날 MBC 방송에서 나왔는데 그 전까지 또 이 어떤 내용인가, 또 이것이 그 국민의힘이 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오히려 이 전방위적으로 방어에 나서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그러냐 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번 대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이슈로 또 떠올랐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죠. 그 중에 일부가 방송이 됐고요. 예상대로 사실 높은 시청률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는 다음 주에도 방송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일부 제한된 내용만 보도되는 바람에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전체 내용이 보도되면서 한동안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장동이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따른 죽음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새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이제는 김건희 씨 통화 내용과 이를 보도한 매체의 정당성을 놓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추가 공개되는 통화 내용에 따라서는 이 이슈가 상당 기간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김건희 씨의 이 통화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뭐 별거 아닌데 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압박에 시달렸던 윤석열 후보 쪽은 조금 짐을 덜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반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다른 최순실의 등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공세의 끈을 조이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풍을 받을까봐 그냥 일반적인 평가에 두고 있고, 다른 매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하면 아마 다시 잠잠해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어떤 이슈가 제기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이슈를 덮었던 패턴을 본다면 아마도 다음 주말, 그러니까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또 다른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매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일단은 가장 주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지금까지 멸국 논란이라든가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 등이 있었습니다만, 외부적 요인에서 보면 사실 남북 문제, 그러니까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제 타격 논란,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보수와 진보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것이 주된 이슈가 되고, 아마도 설날 밥상머리의 또 하나의 대화의 내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끌고 나가는 것이 뭐냐면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를 목적으로 한 이슈가 선거에 다가올수록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이슈를 냉철히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 선거 캠프의 선거 전술에 우리 유권자가 농락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심민심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